안녕하세요. 미노스입니다. 4월의 세 번째 온라인 스터디입니다. 오늘 교육은 CAD 기초교육을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2시면 한창 바빠질 시간인데도 라이브 교육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 시간은 강의 중간중간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1시간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세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먼저 유튜브 세팅입니다. 영상은 우측 하단 톱니바퀴를 클릭하시면 영상 품질을 최대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기 영상을 보실 때 톱니바퀴 클릭하셔서 재생 속도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3월 교육이었던 초보 탈출 영상은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타임코드 댓글이 있어서 시간을 클릭하실 경우 궁금한 내용만 골라서 다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측 채팅란 또는 카카오톡 1대1 채팅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시면 카카오톡 1대1 채팅과 네이버 사용자 카페 아이콘 클릭하실 수 있고,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페이지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하기 예제 파일은 유튜브 영상 아래에 그 주소가 안내되어 있으니 클릭하시고 파일을 받아주시고요. 받은 파일은 바탕화면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AD에서 도움말 옆에 보시면 익스텐션 툴이라고 로드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이 익스텐션 툴의 단축 명령 세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예제 파일 받으신 글에 6번에 보시면 그 방법이 링크되어 있고, 제가 지금 CAD에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 도움말 옆에 익스텐션 툴, 이걸 로드 하시려면 지금 이 IRX 9.5 받으신 파일에서 익스텐션 툴 이 파일을 화면에 던지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항상 로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능 옆에 단축키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PGP 파일 이거 우클릭 하셔가지고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여시면 익스텐션 툴 명령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모두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CAD 본체에 와서 도구의 사용자화, 단축 명령 사용자 설정 들어가셔서 메모장 열리면 그 제일 하단에 저는 이미 붙여놨죠.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파일에 들어가서 저장 눌러주시고, 다시 도구 가셔서 단축 명령 적용 클릭하시면 편의 기능에서 옆에 단축 명령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작업 해주셔야 이제 교육 중간에 나오는 멀티카피나 멀티옵셋 이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똑같이 입력해서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4월 교육은 지금 기본 과정과 실무 과정으로 나누어서 진행 중입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아키디자인 CAD 기본 명령어를 알아보고 간단한 예제 파일을 따라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무 과정에서는 활용 가이드 실무 과정 교재를 따라하고 평면도 관련된 아키디자인 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교육이 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의 전체 과정을 미리 보겠습니다. 기본 과정에서 CAD 명령을 하나씩 알아보고 간단한 예제 파일을 따라해 볼 겁니다. 활용 가이드 기본 교재 편의 사용자선과 도면 작성 부분에서 언급된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무 과정에서는 다가구 주택 실무 과정 교재의 평면도 작성 부분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CAD 기본 명령어를 알아볼 때는 아키디자인 처음 사용자가 알아야 할 22가지 팁, 이 문서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만 보셔도 되는데 책자를 가지시는 분은 그리기 부분을 펼쳐서 함께 봐주시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이제 받은 예제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건축 설계 실무에서 각 층의 평면도를 그릴 때 벽, 채, 창, 개구부 등을 그리고 방의 위치, 치수, 실명, 해치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CAD의 여러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CAD를 처음 열게 되면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CAD의 그리기 명령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CAD에서 이제 상단 메뉴에 그리기를 클릭하시면 관련 명령어가 풀다운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선과 관련된 하나의 선을 그릴 때 라인을 하고 두 선, 더블 라인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해서 CAD 화면에 그리게 됩니다. CAD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제 파일 여시고 제일 상단에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줌 입력하시고 여기 객체 선택하시면 줌 입력하시고 여기 객체 있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하나의 선을 이제 그리실 때 라인 명령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여기 명령행에 L이라고 입력하시고 지금 보시면 명령행에 이제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CAD 화면에 이렇게 첫 번째 점을 지정하시고 다음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고요. 첫 번째 점 지정하고 거리를 입력하게 되면 그만큼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그리실 때 지금 상단에 치수가 저는 안 뜨도록 설정해 놨는데요. 그때 쓰는 시스템 변수 하나 말씀드릴게요. 딥모드라고 해서 지금 딥모드 입력하시면 3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값이 3이고 이렇게 거리를 표시를 해주는 설정 값이 딥모드에서 3으로 입력하시면 거리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5000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치수를 입력하셔서 의도적으로 선을 그리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명령어인 X라인 양방향으로 무한대의 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XL이라는 명령 입력하시고 CAD 화면에서 한 점을 찍게 되면 그 점에서 양방향으로 선이 무한대로 뻗쳐나가게 됩니다. 이 무한대선은 언제 쓰게 되냐면 오른쪽 참조 영역으로 가보시면 이제 CAD로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평면도와 단면도, 인면도들이 멀어지는 순간들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배치되어 있을 때 평면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리 배치되어 있고 이 사이에 어떤 도면들이 많이 위치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무한선을 사용해서 축선을 기준으로 이런 무한선을 끌어내려서 단면도 작업할 때 위치를 맞춰서 하게 되죠. CAD 작업을 할 때 이제 객체가 많아지고 작업 범위가 계속 확대될 때 무한선을 활용해서 서로의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XL 말고 레이라는 입력 명령을 입력하시면 찍은 방향으로부터 한 방향으로 무한선을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은 것은 XL 이 무한선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작업에 활용해 보십시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선을 그리는 더블라인 명령인데요. DL 입력하시면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시작점 찍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옵션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DL 입력하시고 간격 변경을 한번 옵션 선택해 가지고 기본이 200으로 되어 있는데 500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폭이 500인 더블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다가 이제 닫기 명령 하시면 끝을 닫아주게 되죠. 이건 폴리선이랑은 밑에 나오는 폴리선이랑 다르게 다 끊어진 일반 선으로 그려지는 명령이고요. 벽체 그리실 때 더블 라인 활용하셔가지고 그리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폴리선 그리기. 이제 하나 연속되는 선형 객체를 그리실 때 폴리선 명령어 PL을 쓰게 됩니다. PL 입력하시고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끝에는 요 닫기 옵션을 클릭하시면 또는 여기 C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닫아주게 되고 하나의 선형 객체가 그려집니다. 네, 이 폴리선은 이제 특성창에서 보시면 면적이 표시가 되고 그 둘레 값들이 바로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키디자인에서 면적을 구하실 때는 이런 폴리선과 같이 닫힌 객체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선택하시고 네, 지금 텍스트 사이즈가 600으로 잡아주고 면적을 던져주시면 이렇게 해당 면적이 나오죠. 그 면적 정보 태그를 쓰실 때 폴리선 객체를 선택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알아주시면 되고 이 폴리선 객체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explode 명령이죠. 선택해서 깨트려 보면 일반 선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선에서 다시 폴리선을 바꾸실 때 P2라고 입력하시면 폴리선 에디트 명령이 실행이 되고 여기서 다중의 객체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다중 요거 클릭하시고 객체 잡아주신 다음에 폴리선으로 변환 얘 클릭하시면 또 옵션이 나오죠. 여기 조인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폴리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쓰시는 명령이 직사각형 그릴 때 REC라는 명령 쓰시면 됩니다. REC 하고 CAD 화면에 한 점을 찍어 주시면 여기에 옵션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각형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서 치수를 한번 클릭해서 직사각형의 길이 3000에 폭을 50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3000에 5000짜리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되죠. 네, 보시면 5000짜리 3000에 5000짜리가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사각형 그릴 때도 영역을 클릭하시면 이제 면적 값을 우선해서 그릴 수 있고 치수는 방금 보여드렸듯이 치수 회전을 하시면 어떻게 회전할 건지 그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실습 영역에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라인 명령어로 그린 이 선들을 보시면 지금 선 종류가 다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선 종류를 다르게 하시려면 여기 상단에 있는 여기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선 종류를 히든으로 하시거나 지금 점선으로 한 선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선 종류를 좀 더 추가하시고 싶을 때는 선 종류 관리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명령어로 말씀드리면 라인 타입이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선 종류가 없다고 했을 때 로드 클릭하셔서 좀 더 다양한 선 종류를 선택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선 종류를 이렇게 달리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아래에 있는 4개 선을 보시면 선 가중치를 다 다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 가중치가 CAD 화면에 표시가 되려면 선 가중치 켜기 끄기 오른쪽 하단에 있죠. 이거를 끄게 되면 지금 가중치 표시가 안 되지만 다시 켜주게 되면 선마다 가중치가 다르게 들어간 것을 표시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출력을 하실 때 보통 많이 쓰시는 것들이 여기 CTB를 활용하시죠. 그래서 선 객체의 색깔마다 가중치가 다르게끔 이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은 1.0mm로 출력이 되고 노란색은 0.3으로 출력이 되게끔 색깔마다 선 가중치를 주게 하실 수도 있고 CAD 화면에서 바로 두껍게 표시되도록 선 가중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IRX 10.0에 들어갈 기능 중에 하나가 기본 선에 대해서 이런 기본 레이어들을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본 레이어를 화면에 놓으시고 아키 디자인에서 장점인 Shift 클릭으로 이 선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 같은 특성의 선들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별도의 선 종류 축척이나 가중치 설정 안 하셔도 이 기본 제공된 선으로 계획을 바로 하시면 좀 더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폴리라인으로 이런 화살표를 그리실 수가 있는데 PL 입력하시고 시작점 입력하시다가 여기 보시면 폭이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 1000으로 입력하시고 끝폭은 0으로 주면 이런 삼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화살표 바로 그리실 수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렉탱글 명령 REC로 그려진 것도 Shift 클릭하시면 바로 렉탱글 그 명령 입력 없이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기 명령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키 디자인에만 있는 축척이 있는 영역, 뷰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명령행에 이제 NVR이라고 입력하시면 뷰 영역을 그릴 수가 있으세요. 이제 뷰 영역의 번호, 이름, 축척 값을 입력해주는 대화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이름을 한번 평면도 2, 3층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 뒤에 CAD 화면에서 두 점을 찍어주면 뷰 영역이 그려지게 됩니다. 렉탱글과 다르게 이 영역 안에는 고유의 축척 값이 있어서 문자나 해치, 치수선이 들어오면 그 축척 크기에 맞게끔 자동 축척 동작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러한 객체가 시트도 있었죠. 여기 보시면 시트도 이제 고유의 축척 값을 가지고 있어서 입력했을 때 크기가 자동으로 변했잖아요. 뷰와 시트는 자동 축척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MVR 뷰 명령 MVR 기억해 주시고 여기 대화창에서 확인하시고 여기 명령행에 보시면 해당 축척에 맞는 종이 사이즈를 바로 클릭할 수가 있으세요. 지금 1대 100에서 A3 크기 이렇게 그려 주실 수가 있고 A4 크기는 또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돼서 그려집니다. MVR 다음에 뷰 번호, 이름, 축척 정해 주신 다음에 종이 사이즈까지 결정해 주시면 한 번에 축척이 있는 영역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뷰 영역을 활용하면 이런 자동 축척 동작이 가능하게 되는데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1대 200 영역으로 오면서 1대 100에 있던 객체가
형태는 그대로 1대1로 유지가 되고 치수와 문자가 바뀌었죠. 그리고 뷰 영역을 선택하셔가지고 축척에서 축척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무엇이 변하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치수와 문자는 주석 객체라고 되어 있죠. 이제 형상을 설명해주는, 의미를 더해주는 이런 객체들, 치수, 문자, 해치는 지금 형상 객체로 되어 있어서 변하지가 않고 있고요. 이 관련된 명령어도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뷰 영역을 그리게 되면 자동 축척도 하실 수 있고, 아래에 나오는 내부 참조 정의를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미 그려진 이 도면을 참조 도면으로 만들 때 내부 참조 기능을 쓰게 됩니다. 뷰 영역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내부 참조 신속 정의, 이게 보일 것입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도면 요소에서 프로젝트 도면 요소 내부 참조로 가셔서 이 아래에 새로 정의된 내부 참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부 참조는 여러 윈도우에 생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 생성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것의 원본으로 가고 싶다, 오른쪽으로 클릭하셔서 원본 뷰 영역으로 전환 하시면 첫 번째 평면도 작성 윈도우로 돌아오죠. 여기서 새로 추가된 어떤 변화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사본이었던 내부 참조에는 변경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참조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외부 참조와 다르게 경로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이 파일 내에 내부 참조가 있기 때문에 참조 도면으로 사용하실 때 블록보다 더 가볍게 객체를 다룰 수가 있으세요. 그거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부 참조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특성에 가셔서 내부 참조 색상에 원래는 기본 값으로 되어 있으면 생성했던 그 내부 참조 그 값 그대로 나오지만, 참조 색상 사용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 레이어의 색상으로 일괄적으로 바꿔서 베이스 도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실무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것을 계속 밑에 참고 도면으로 깔고 그 위에 똑같은 객체를 그리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내부 참조 활용하시면 도면 발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건축 설계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시면 형태가 결정돼서 이제 문자, 치수, 해치 등으로 의미를 더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 문자, 치수, 해치에 대한 명령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자를 입력하는 명령어는 2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 줄 문자를 입력하실 때는 dt 입력하셔서 문자가 시작될 위치점을 하나 잡아 주시고, 그 다음 높이 지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 바탕에는 축척이 있는 영역이 그려져 있죠. 1대 100의 축척이 있기 때문에 높이는 6으로 입력할게요. 그리고 각도는 0도 그대로 쓸 거라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되고,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단일행 문자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단일행 문자 선택해 보시면 방금 출력 문자 6이라고 했는데 이 6mm를 입력하신 것이고, 배경에 있는 뷰 영역 축척을 1대 100이었죠. 곱해져서 화면에는 600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반 CAD에서는 이것을 이미 계산해서 입력하셨을 거예요. 600을 써왔겠죠. 근데 이제 자동 축척을 쓰실 때는
네, 한번 볼게요. 이것을 복사해서 가져가면 이게 6mm짜리 글자고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서 100배 커져서 네, 자동 축적 받아서 표시가 되는 것이죠. 네, 요 차이 하나 알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현업에서는 이제 여러 줄 문자를 많이 쓰실 건데요. 여러 줄 문자를 쓰실 때는 명령행에 empty라고 입력합니다. 네, 여러 줄 문자는 좀 다른 프로세스로 그려지게 되는데 문자의 범위를 먼저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여러 줄 문자를 쓸 수 있는 대화창이 뜨게 되죠. 옆에 한번 네, 예시로 써 있는 이쪽으로 와서 empty라고 입력하시고, 이런 만약에 박스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의지해서 문자 영역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여러 줄 문자를 입력할 때 네,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 문자 범위에 제한을 당해서 이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된 것이고, 여기 특성에 가셔서 줄바꿈 없음 하시면 한 줄로 풀려서 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줄 문자를 단일행 문자로 바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explode 명령이었죠. explode 명령을 입력하시면 하나의 단일행 문장으로 모두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단일행 문자를 다시 여러 줄 문자로 바꿀 때 여기 익스텐션 툴 기능에 가셔서 문자 여러 줄 문자로 변환, 이거 기능을 쓰시거나 명령행에 t2m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상 객체 선택이라고 명령에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삽입점 지정하시면 다시 여러 줄 문자로 바뀌게 되죠. 네, 깨면 하나씩 나오고 t2m 입력하시면 여러 줄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전환하시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자 값을 일치할 때 이것도 익스텐션 툴의 문자 값 일치, 이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matb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해가지고 이 원본 객체와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 때 matb 명령어 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내용만 일치시켰는데 이 특성까지 일치시킬 때는 matt라고 입력하시고 이런 식으로 원본 객체 그 다음 대상 객체 선택하시면 값과 특성까지 일치시킬 수 있는 거, 요것도 하나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여러 줄 문자에서는 폰트 결정하실 수 있고 볼드 처리나 뭐 이렇게 기울기, 밑줄 이런 것들 결정하실 수 있고, 문단의 정렬도 그리고 문자 스타일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특성창에서 자리 맞추기, 이거는 이제 시작점과 문자가 시작되는 점과 정렬 상태를 이 자리 맞추기에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도 하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단일행 문자 다시 돌아가서 단일행 문자 여기 특성창에서 보시면 폭 비율을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좁게 문자를 변형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근데 이제 여러 줄 문자에서는 그 옵션이 적용이 안 되죠. 단일행 문자에서 이런 식으로 글자 스타일 바꿔서 하실 수 있는 거 하나 팁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그리기로 넘어갈게요. 치수 그리기도 두 가지 명령어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qdim이라고 해서 입력하시고 치수를 기입할 형상을 선택만 해주시면 시작점과 끝점은 결정이 되고 치수선의 위치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dli라고
선형 치수 그리는 명령 입력하시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위치 클릭하시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원점 지정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치수선의 위치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연속으로 해서 그릴 수가 있죠. 옆에 한번 가보시면 네, 상황적으로 아마 신속 치수인 QDIM보다 DLI를 먼저 많이 쓰실 것 같고 합산 치수 구하는 또 다른 기능 그건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DLI 입력하시고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위치, 두 번째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 잠시만 다시요. DLI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치수선 위치 잡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만 계속 찍어 주시면 연속으로 그리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치수선도 Shift 클릭하시면 바로 그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문자도 마찬가지로 Shift 클릭해서 하시면 텍스트가 바로 써지는 거죠. 네, Shift 클릭은 계속 활용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 해치로 넘어가겠습니다. 평면도에서 이제 공용 부위 동선이나 화장실, 데크 등 재료를 달리 표현하실 때 이럴 때 해치를 많이 쓰게 되죠. 해치를 새로 넣으실 때는 H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해치에 관련된 대화 상자가 팝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꾸실 거는 이제 패턴을 보실 때 여기 점 3개 보시고 기타 미리 정의 여기 있는 거 많이 쓰시죠. 그래서 네트 패턴을 선택하신 뒤에 경계를 추가점, 내부 점을 찍어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는데 이 미리 보기 상태에서 축척을 지금 이 영역에선 그냥 빈 CAD 공간이기 때문에 100으로 주고 미리 보기 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해치를 편집하실 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그러면 해치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된 거고요. 여기서 알아두실 게 이제 연관을 푸시면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관 옵션에 대해서 한번 보면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경계가 잠시만요. 폴리라인으로 한번 만들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넣어서 네, 연관이 돼 있을 때는 이 해치의 경계가 바뀌었을 때 네, 해치도 같이 따라가게 되죠. 근데 연관을 푸시면 다시 이 경계를 수정하셨을 때 해치는 따라가지 않고 경계만 수정이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연관 옵션을 좀 달리해서 상황별로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모서리로부터 이 바닥 패턴을 만약에 시작하고 싶을 때는 클릭하여 새 원점으로 설정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새 원점을 찍어 주시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패턴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화장실이나 어떤 타일을 쓰실 때 많이 활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형을 사용자 정의로 하시면 이 출력 간격도 200 네. 이 간격이 실제 자기가 입력한 간격으로 하실 때 이제 사용자 정의 출력 간격 두기 요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 하나 더 알아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립 영역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으로 두시고 해치를 넣게 되면 네,
여기는 지금 배경에 1대100의 축척이 사용돼서 너무 크게 보이죠. 그때 1대 여기 출력 축척 1로 하면 다시 1대100의 해치가 보이고, 이렇게 일반으로 고립 영역 탐지를 해두시면 번갈아서 해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일단 다시 외부를 클릭하시고 내부 점을 클릭하시면 외부에만 들어가고, 그리고 무시를 하시면 전체 다 경계 안에 해치가 들어가게 되죠. 이런 차이들 상황별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아키디자인에서는 지금 자동 축척 역량을 받는 기본 객체들이 문자, 치수, 해치, 이러한 주석 객체라고 불리는 객체들이 역량을 받게 되고, 이 뷰 영역, 바탕이 되는 이 뷰 영역에 축척이 바뀌게 되면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게 되죠. 이런 동작들 익숙해지면 이제 한번 그려 놓으시고 축척만 다른 영역 그리셔서 가져가시면 상세도 그리실 때 많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위에는 이제 그리기 관련된 명령어를 쭉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명령어를 이제 반복해서 도면을 그리시다 보면 좀 시간 소요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자주 쓰는 선에 대해서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끌어다가 명령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사용자선입니다. 사용자선은 이제 미리 자주 쓰는 객체 어떤 벽체 타입이나 천장, 마감까지 다 이제 결정해 놓으시고, 그걸 끌어다 놓으면서 그리시거나 기존 그려진 참조 객체에 던져서 참조 객체를 기대서 바로 생성하시거나, 사용자선끼리 조합해서 복합선으로 만들어서 쓰실 때 그리실 수 있고, 이렇게 아키디자인은 명령어 입력 방식 이외에 사용자선이나 사용자 도면을 캐드 화면에 던져서 바로 생성해서 그릴 수 있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과 시프트 클릭 활용해서 기존에 그려진 객체 바로 이용해서 똑같은 객체 그릴 수 있는 거요. 특성 일치해서 그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식 통해서 작업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선을 이제 등록하실 때는 지금 기본 제공된 사용자선 이렇게 왼쪽에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뭔가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벽체 타입을 사용자선으로 등록하고 싶다. 그때 명령행에 DUL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세요. 제일 먼저 사용자선이 될 객체를 선택하시고, 이 객체에 대한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객체가 그려질 때 기준선 보기 이거 체크하시고 화면에서 두 가지의 점을 찍어 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기준선이 지금 이 객체의 하단에 잡혀 있죠. 이 기준선 이거 바꾸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제일 먼저 정의된 사용자선은 이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벽체 1이라고 방금 정의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기준선 기준으로 그려지게 되고, 하단에 기준선을 잡았는데 이 상태에서 숫자 키 옆에 있는 물결 표시를 누르면 기준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나중에 다른 상황에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실무 과정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연속된 객체의 사용자선을 정의하실 수가 있고, 반면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기본 과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옆에 교재 페이지도 나오죠. 173페이지에서 185페이지 나오는 내용 중에 기억하셔야 될 게, 벽체와 같이 연속된 객체에 대해서
네, 연속성 객체로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기준선과 평행하진 않지만 네, 패턴 객체로 인식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이해가 쉽게 되려면 천정틀 같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객체들은 벽체와 다르게 XY 방향이 다 되어 있는 이 객체 타입은 패턴 객체로 인식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사용자선 가서 네, 이러한 네, 경량 철골 N바가 있는 천정 요소를 그릴 때, 여기 보시면 모듈 길이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네, 이 모듈이 900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1200으로 변경하고 싶다. 이럴 때는 1200으로 넓혀져서 그려지게 되는 거, 요건 패턴 객체에서 가능하고, 반면에 아까 더블 라인이나 네, 폭을 변경할 때처럼 이런 구조와 같은 연속성이 있는 벽체를 그리실 때는 끌어다 놓으시고 모듈 폭 변경, 처음에 정의할 때는 200으로 돼 있었지만 500으로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크게 모듈 폭을 변경하실 수 있는 거. 예. 연속성 객체에서는 모듈 폭을 변경하고, 패턴 객체에서는 모듈 길이를 변경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러한 창문을 사용자선으로 이제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DUL 입력하시고 객체 잡고 기준선은 가운데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실 때가 있고, 이거를 네, 창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그려지게 되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기 하나만 넣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길이만큼. 그럴 때 모듈 길이 변경, 이거 클릭하시고 단일 모듈 이거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면 단일 객체의 길이를 변경하실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숫자 1키 옆에 있는 물결 표시 입력하시면 기준선을 바꿀 수가 있죠.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선을 정의하실 때는 DUL 입력하시면 되고, 좀 전에 사용했던 사용자선을 그대로 쓰고 싶다, UL 입력하시면 네, 이전에 선택했던 사용자선이 바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성 객체에서는 폭을 변경하고, 때로는 단일 길이에서 네, 단일 모듈 선택하시거나, 패턴 객체에서는 패턴의 이 간격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그리기 명령 한번 알아봤는데, 채팅창 보고 예, 질문 좀 받고 다음 수정 명령으로 넘어갈게요. 네, 마저 넘어간 뒤에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제 수정하기 명령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축 설계 하시다 보면 새로 그리는 경우보다 도면을 받아서 수정하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때 수정 관련된 명령어들 참고하셔서 실무에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일 많이 하는 단독 편집과 상호 편집 명령어 몇 개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그룹 쪽으로 가셔서 예, 여기 실습 이 코너에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는 명령어 중 하나가 이제 복사 명령, 네, 카피라고 되어 있고, 이제 기본은 CO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C라고 입력하면 바로 실행되게끔 단축 명령 수정을 해놨고, C 입력하시고 객체 선택하시고 기본점을 하나 잡으신 다음에 화면에 이제 찍을 때마다 원본의 객체가 네, 똑같이 복사가 되죠. 반면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객체를 계속 복사하고 싶을 때는 mcopy를 쓰시면 되세요. mc라고 입력하시고 객체를 잡아주시고 기본점 하나 잡고 이번에는 거리를 6000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면 6000 간격에 이 객체가 계속 복사돼서 연속적으로 복사를 할 수 있죠. 카피는 일반 CAD 명령인데 mcopy는 아키디자인에만 있는 명령이고요. 여러 개의 객체로 복사할 때 꼭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숫자를 증감시켜서 복사를 할 때 쓰는 명령어가 ICO입니다. ICO 입력하시고 객체 잡아주시고, 객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잡아준 다음에 증가시킬 객체를 한 번 더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기준점 선택하시고 이것도 카피와 같이 잡을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증감시켜서 숫자를 넣을 수가 있죠. 하나 더 복사해서 ICO 입력하시고 객체 잡고 증감 객체 잡고 요번에는 시작 번호를 11로 하고요. 그 다음 기준점 잡고 이런 식으로도 시작 번호 달리해서 하실 수 있는 점, 그리고 배열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배열 항목을 10개로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배열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일련 번호를 만드시거나 계단 개수 셀 때 이 ICO 입력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시트 번호를 증감시킬 때 ICO 해서 시트 잡고 증감 번호 선택하신 다음에 하시면 증감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ICO 명령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칭 명령이죠. 벽체에 창문 그려져 있는데 개폐 방향 반대로 바꾸고 싶다. 그때 MI 입력해서 객체 잡아주시고 대칭선의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클릭하시고 원본 객체 지울 거냐 안 지울 거냐 묻는데 아니요 하시면 똑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 반면에 지워주면 Y 입력하시면 개폐 방향 반대로 넘길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쓰실 수 있는 거 하나 봐주시고 이런 상황에도 쓸 수 있겠죠. 대칭 명령이고요. 그 다음 간격 띄우는 offset 5 입력하시면 자동 완성돼서 지금 offset이라고 보일 건데 거리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객체 선택하시고 할 때마다 이렇게 클릭해야 되는데 아키디자인에는 멀티 옵셋 명령어가 있죠. MO 입력하시고 객체 선택하시고 방향 오른쪽으로 찍어 주신 다음에 5000 입력이 돼 있죠.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연속으로 멀티카피처럼 간격 띄우기가 됩니다. 그리고 move 명령 M 하시고 객체 잡아 주신 다음에 기본점 잡고 화면에 찍어 주시거나 간격 입력 하시면 객체가 이동이 되죠. 여기까지 단독 편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들 말씀드렸고, 여기 내용 보시면서 여기 파일들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상호 편집 관련 명령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벽체 수정하실 때 이제 더 자주 쓰는 상호 편집 명령어들입니다. 제일 먼저 트림 자르기 명령은 tr 입력하시고 객체 다 잡고 삐져나온 이런 선들 정리하실 때 트림 쓰시면 되고요.
오늘 또 얘기 드릴 게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 툴에 엑스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요거는 아키디자인 또 차별화 기능 중 하나인데 수정에 가셔서 xtr 이 명령입니다. 이제 창문이나 이제 문 그릴 때 벽체 끊기 할 때 이 원리로 끊어지게 되는데 이런 박스가 있고 xt 입력하시면 xtr 또는 xt 자동 완성돼서 이 객체 선택하시면 이 객체를 기준으로 경계 객체 안을 자를 건지 밖을 자를 건지 요거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xtr 하시고 자를 방향 변경. 지금은 내부로 돼 있는데 외부로 한번 해볼게요. 외부를 자르고 안쪽만 있죠. 이 경계 객체 기준으로. 벽체 정례 하실 때 이 기능 유용하게 많이 쓰실 수 있으세요. xtr, 엑스트림 기능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장 EX 누르시고 보통 이 기능은 EX 엔터를 많이 치시죠. 그때 이 모서리에 연장이 돼 있으면 가까운 객체 기준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필렛으로 더 자주 벽체 정리를 하시죠. 트림이나 연장 EX 2번 입력하시면 바로 가까운 객체까지 연장이 되고 그때 객체가 많으면 팝업이 하나 뜰 수 있어요. 뭐 몇만 개의 객체를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럴 때 이 시스템 변수 값을 체크 컨티뉴 여기까지만 치시면 자동 완성이 되고 이 값을 0으로 두시면 팝업 없이 바로 작업 이어서 하실 수 있고요. 기본 값은 아마 1로 돼 있을 겁니다. 그 0으로 두시고 EX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기준 객체까지 바로 연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조인 명령 넘어갈게요. 결합하는 거.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인해서 객체 잡아주시면 이거는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멀티 조인이라고 MJ라고 입력하시면 이런 여러 개의 다중 객체가 끊어져 있을 때 범위만 잡아주시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건 벽체에 복구할 때나 어떤 멀티 브레이크 된 선이 있을 때 조인해주는 명령 조인이랑 멀티 조인 여기 적혀있죠.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필렛도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되지만 멀티 필렛 MF 하시면 여러 객체를 한 번에 필렛 하실 수 있는 거. 멀티 옵셋, 멀티 카피, 멀티 필렛, 멀티 조인 이런 것들은 아키디자인 차별화 기능인데 다중 객체들 복합적인 상황에서 벽체 정리하실 때 많이 쓰실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피 트림 X 트림이랑 반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피 트림 이 기능도 차별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CT 입력하시고 예를 들어 기존에 어떤 객체 그려져 있으면 직사각형으로 두 점을 찍어 주시고 기본점 잡고 넣어주시면 똑같은 벽체가 복사되고 자르기가 되죠. 반면에 아까 XTR은 이 경계 객체 기준으로 잘라주게 되죠. 이거는 바깥을 자른 건데 뭐 안을 자르게 되면 여기에 뭐 창문을 넣든 문을 넣든 하실 수 있겠죠. 카피 트림으로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시거나 XTR 이 명령으로 필요한 부분을 자르거나 이렇게 하시면 도면 정리하실 때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특성 일치는 이제 CAD에서 거의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 중 하나죠. AMA 입력하시고 원본 객체, 대상 객체 하면 원본 객체의 특성 그대로 일치시켜주는 명령이고요.
뭐 선 종류가 달라도 그 선 종류도 일치시켜주고, 네. 그리고 Shift 클릭은 특성 일치도 해주고 해당 객체를 복사해서 그대로 적용시켜주는, 해치 넣으실 때 Shift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H 명령이나 해치 에디트 명령 필요 없이 바로 Shift 클릭해서 넣고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이나 문자를 조합해서 블록으로 묶어서 관리하실 때 많을 거예요. 이 블록이라는 객체를 사용하시면 이제 같은 이름의 블록을 여러 개 이제 배치했을 때 하나만 수정하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실명01이라 해서 블록 명령으로 이제 보통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편집을 하셔서 내용을 바꾼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 블록을 수정하게 되면 같은 이름의 모든 블록은 수정되게 되죠. 근데 이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객체를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 블록으로 붙여넣기가 있으세요. 이렇게 되면 이 블록은, 네, 블록 이름 보시면 랜덤으로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이 블록을 오른쪽 클릭해서 블록 이름 바꾸기, 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빨리 바꾸실 수가 있고, 기준점 자체도 블록 삽입 기준점을 이런 식으로 오른쪽 클릭으로 바로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도면 요소도 이렇게 그냥 깨진 경우가 있는데 바로 잡으시고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을 꾹 누른 상태에서 놓습니다. 그럼 블록으로 붙여넣기, 이게 가능하시고요. 이런 요소도 바로 블록으로 묶어서 관리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일반 객체를 이렇게 우클릭했을 때는 블록 관련된 명령은 없지만 블록 객체를 꼭 선택해서 관련 편집 내용 바로바로 접근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록 교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블록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악기 디자인의 왼쪽 워크 트리에서 도면 요소 이름과 이 요소에 대한 정보를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인서트 블록 삽입하는 명령어, 이걸 통해서 찾게 되면 이런 이제 사용자 환경보다 지금 워크트리에서 찾아서 블록 교체를 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것 같고, 지금 사용자선은 일단 닫아주고 블록에 조경 가셔서, 네, 이런 단풍 나무를 청 단풍으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이 블록 선택하셔가지고 끌어다 놓으면 교체할 범위를 물어보게 돼요. 그럼 이 하나만 바꿀 때는 단위를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 개를 바꾼다, 그럴 때 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블록을 바꾸겠다, 그럼 뷰 영역 클릭하시면 다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블록 교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쉽게 교체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AD 작업을 계속 진행하시면 도면층을 다양하게 나누어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이제 도면
층을 화면이 지금 좀 고르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설정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층을 이제 여러 개 나누어서 관리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무실 도면을 출력하실 때 선 하나하나 어떤 가중치를 다르게 해서 도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있고, 도면 작업하실 때 레이어 끄고 켜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레이어 컨트롤 하실 때 도면층이 모두 분리되어 있어야 관리하기가 쉬우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도면층 끄기, 켜기, 그리고 한 도면층 제외하고 모두 끄는 거 명령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사용성을 높이려면 사용자와 들어가셔가지고 단축 명령어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layon이라는 명령어를 찾아서 저는 지금 lnn으로 해놨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익스텐션 툴 기능 중에 레이온 관련된 명령어가 이미 하나 더 있거든요. qrayon 되면 lo라는 이 명령어랑 겹치지 않게끔 저는 lnn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고, 지금 보시면 모든 도면층 켤 때 레이온 단축 명령 쓰거나 개별로 끌 때는 저는 LFF로 지금 설정했듯이 이제 사용자마다 다르게 설정하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다시 켤 때는 레이온 단축 명령 입력했고, 하나만 이제 끄겠다, 하나만 활성화 시키겠다, 이 명령어죠. 저는 LOF로 돼 있고 레이어 except off 해서 이 도면층만 켜겠다 할 때 이런 상황들 만들어 가지고 그리기, 수정하기 상황에서 이 레이어 컨트롤 자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도구에 들어가셔 가지고 나름대로 단축 명령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익스텐션 툴 기능 중에 이 DWG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도면층을 생성하는 레이어 리스트 기능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면층 목록 생성, 요거 이 기능인데, 클릭하시고 화면에 놓으시면 지금 여기는 CAD 빈 화면에서 1대1로 그려졌는데, 지금 이 도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층을 모두 CAD 레이어로 생성을 해주죠. 이걸 가지고 뭐 Shift 클릭을 하시거나 레이어 온오프를 해서 또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Shift 클릭해서 바로 그릴 수가 있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CAD에서 자주 쓰는 그리기 명령어와 수정의 명령어들을 한 번씩 알아봤고요. 지금 보시면 도면을 그릴 때 이제 실무 과정에서 이런 도면을 그리게 될 건데, 명령어들을 반복 사용하면서 완성을 해 나갈 것이고, 아키 디자인 차별화 기능들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뭐 사용자 선이나 멀티 카피, 이런 엑스트림, 뭐 카피 트림, 이런 아키 디자인 차별화 기능을 활용하시면 그만큼 시간 세이브 하시면서 작업을 더 빨리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도면을 그릴 때 이 명령어, 기본 명령어들 사용하게 될 건데, 그 몇 가지 알아보고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아키 디자인에서 작업하실 때는 이 축척이 있는 영역을 먼저 하나 그려주시고 시작하는 게 이제 자동 축척이나 내부 참조 만드는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뷰영역 안에 축선과 그 다음에 치수섬, 축렬 버블을 그려놓고 내부 참조 정의하셔서 이 위에 또 다르게 또 작업을 하시면서 이 참조 도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지우거나 복사해서 또 가져가실 수 있죠. 그리고 무한선으로 밑에 있는 참조선 기준으로 이렇게 새로운 축선들 그릴 수가 있고, 무한선 정리하실 때는 트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완전 새로 그리실 때는 명령어를 반복해서 쓰시겠지만 이미 그려진 객체들이 있을 때는 Shift 클릭 항상 활용하시라고 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Shift 눌러서, 이거는 지금 정보 연결이 깨지면 네모로 표시가 되겠죠. Shift 클릭 활용하시고 기존에 그려져 있는 이런 면적 영역성도 Shift 클릭해보면 렉탱글로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새 도면에 그대로 특성 일치해서 그리실 수 있다는 점. 원래 이거 새로 그리려면 REC로 했겠지만 Shift 눌러서 그냥 바로 그리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그려진 벽체에 대해서 사용자선을 활용하시면 한 번의 벽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조에 가서 콘크리트 벽, 기존 객체를 참조 객체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끌어다 놓으시면 지금 폭이 500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뚱뚱하게 났는데 200으로 하시면 조정이 되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앞에 나왔던 라인이나 더블 라인 사용하지 않고, 트림이나 필렛 사용하지 않고 바로 벽체 얻으실 수 있다는 점, 사용자선 활용도가 이렇게 높을 겁니다. 그리고 문자, 치수, 해치 등도 새로 그리신다면 앞서 배웠던 명령어들 입력해서 하시면 되고, DT 입력해서 쓰시면 되죠. 그리고 DLI 현재 도면 측 맞출 때 Shift 클릭 한번 하고 DLI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치수 바로 표현하실 수 있죠. 이건 제가 클릭을 실수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그리실 수가 있고, 해치도 주변에 어떤 가져온 도면 있으면 그냥 클릭해서 놓는 방식으로 바로바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기본 교육 과정이었는데, 요 관련해서 질문 좀 받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기능이나 다시 설명 듣고 싶은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기본 교육 과정도 이제 녹화본 자막 달고 타임코드 넣어서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요. 그거는 아마 4월 중순 이후로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금요일에 평면도 그리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 오늘 배운 명령어들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지금 예제 파일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네, 지금 뷰영역 그리는 것부터 해서 다음 주에 진행될 내용 한번 쭉 보여드리면, 내부 참조 정의에서 내부 참조 활용 이제 밑에 베이스 도면으로 깔고 축선 그린 다음에 축렬 버블 AG 활용해서 한 번에 치수선과 축렬 버블 그리고요. 그 다음 면적선도 기존에 있는 객체 활용해서 바로바로 특성이 같은 면적선 그려서 콘크리트 벽을 사용자선으로 그리고, 조적벽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선으로 그리고, 단열재도 명령어보다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바로바로 생성해서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재도 사용자선 활용해서 바로 그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마감재까지 그리고 나서 문 그리기는 이 익스텐션 툴의 건축 기능 활용하셔도 되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엑스트림 이런 객체 가리기 된 요소에서 엑스트림 활용해서 벽체 끊을 수 있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창문 그리기도 마찬가지고, 계단은 여기 계단 기능 활용해서 빠르게 기획 도면에서 계단 평면 완성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블록 배치 워크트리에서 끌어다가 블록 배치하는 거, 그리고 실명, 여기 이제 정보 태그가 좀 나오고 정보 블럭으로 실명과 도면명 넣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트 배치해서 여백 조절해서 시트 크기 바로 조절하는 거. 이 과정으로 도면을 그리게 될 건데, 오늘 사용했던 명령어들이 기본적으로 평면도 작성에 활용이 될 겁니다.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오늘 교육과정 여기서 마치고 네이버 카페에 이제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 남겨주시고요. 1대1 채팅 통해서도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